예,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업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각 단위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자분들이 좀 차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예, 목차는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충남 지원센터는 아까 저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13년 12월 18일부터 법인 등기를 해서 2014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출자 출연 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거의 이제 10년 차를 맞이하게 된 상황이고요. 현재 업무 요건을 보시면 그동안에 이제 제 1차 5개년 계획이 18년부터 해갖고 22년까지 작년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그 현재 저희 재단도 지금 제 2차 5개년 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사실 문체부에서 아직 완벽하게 그 지침이 좀 1월 중순 지금 거의 말 됐는데 이제 서서히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재 용역 들어가 있는 그 기본 계획이 저희 충남 지역만의 그 특성 있는 교육으로 또 추가돼서 확정될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도 앞으로 사업을 나가는 데 있어서 충분히 성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이고요. 뭐 인구 구조는 보시는 것처럼 저희 이제 고령자가 상당히 우리 충남도 인구 고령화가 되고 있고요. 지역 문화예술 기반 격차가 심화가 돼서 문화예술 교육 역량 강화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 실행 및 관리 체계가 필요하고 생애 주기별 중심 문화예술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 문화예술 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면서 도민의 일상 속 함께해서 더 행복한 충남 문화예술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비전 전략 체계도입니다. 국가 비전은 누구나 더 가까이 더 깊게 누리는 문화예술 교육이고요. 우리 충남 문화재단의 비전은 충남 문화예술 복지 공동체를 구현하는 핵심 기관. 그 안에서 저희 예술교육팀은 정부에서 지정한 충남 문화예술 교육 지원센터랑 같은 말인데요. 비전은 도민의 일상 속 함께해서 더 행복한 충남 문화예술 교육. 목표는 누구나 더 가까이 더 깊게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목표 쪽이 이제 누구나의 만족도는 올해는 작년 거보다 좀 1%의 만족도를 더 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더 가까이 향유자 수는 약 10%를 더 올리겠다. 더 깊게는 문화예술 교육 예산을 5% 더 올리는 걸로 제가 목표는 잡고 있습니다만 예산은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정부 사업이라든가 국가 공모라든가 그런 쪽을 또 저희들이 충분히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해서 최대한 우리 충남의 도민들이 문화예술 교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전략은 누구나 일상에서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 더 가까이 지역에서 즐기는 문화예술 교육, 더 깊게 문화예술 고도 기반을 주고 이런 핵심 지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시작해야 될 그 공모에 대해서 이제 한눈에 잠깐 짚어보고 그 다음에 단위 사업별로 자세하게 소개를 듣겠습니다. 1차 공모는 이제 오늘 사업 설명회가 끝나면 이따가 저녁 6시부터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3월 2일까지 약 32일간 공모가 나가고요.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유아예술교육,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지원이 1차 공모가 됩니다. 그동안 저희가 유아문화를 재단이 계속 해왔었는데 작년에 좀 부득이한 사정으로 도에서 아마 직접 운행을 하다가 다시 저희 재단으로 업무가 다시 이관됐습니다. 2차 공모는 청소년 문화예술 진로 캠프,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기초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구축 지원 사업이 3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2월 13일부터 공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3차 공모는 문화예술 교육 거점 운영 지원 사업과 문화예술 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사실 문화예술 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을 저희가 좀 빨리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문체부에서 이거에 관련된 공문과 예산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공모는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아마 도 쪽에라는 공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3차 공모는 저희들이 좀 최대한 빨리 땡겨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교육 거점 운영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인데요. 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저희가 또 배워야 될 점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기본 계획을 심사숙고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 3차 공모로 저희가 조금 밀어놨습니다.
그래서 공모 기간이 있고 난 다음에 거의 저희가 32일 정도만 공모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뒷부분 쪽에서 15일 남았을 때부터는 이제 공모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주의해야 되실 거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영양가관 워크숍 때 많은 단체분들께서도 문의를 해주셨고 건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좀 반영이 못된 부분인데요. 요 차수 안에서는 중복 지원은 가능합니다. 중복 지원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꿈다락과 지특이 선정이 되면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되면 차순위 단체까지 다 포스점 두째 자리까지 해서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서 만약에 어느 한 군데가 포기하게 되면 혹시나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추가로 합격되실 수 있다는 것 제가 또 말씀드리고요. 2차 공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서는 중복 지원은 가능하지만 중복 선정은 안 된다는 것만 좀 저희가 유의하시고요. 대신에 1차에서 꿈다락 되시고 2차에서 청소년 진로 캠프 되시고 3차에서 문화예술 교육사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하시면 3개의 사업까지는 하실 수는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뭐 아시는 것처럼 뭐 꿈다락 관련된 지특, 유아, 그리고 학교 밖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 단체분들하고는 뭐 물론 다 상관은 있겠지만 우리 이제 법원하고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모를 잘 보신 다음에 신청하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예술 진로 탐색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그냥 겉으로만 보였던 뭐 2박 3일간의 그냥 행사에 그치는 그런 사업이 아닌 유형별 사업으로 저희가 좀 나눠놨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이따 단위 사업에서 자세하게 듣도록 하고 궁금한 점은 거기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꿈다락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반구축 사업 총 9억 원 중에 4억 7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최대 2,200만 원을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22개 내외, 물론 2,200만 원이 다 되실 수가 있고 이 중에 심사를 통해서 1,800만 원, 1,900만 원이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특성화도 최대 2천만 원에 22개 단체 내외. 작년보다는 단체가 한두 군데 정도 단체가 좀 줄었죠. 대신에 그만큼 사업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놨습니다. 유아 같은 경우는 4개 단체에 4,700만 원 지원되고요. 학교 밖은 2개 단체에 각각 2천만 원씩 총 4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진로 캠프도 2천만 원,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의 예산으로 2개 단체를 제가 선정할 계획이고요. 하나가 지금 생애 관련된 건데요. 작년에 이제 생애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상당히 경쟁률도 셌고 또 5단체 분들께서 선정이 되셔서 워낙 열심히 해주셔서 저희 우리 담당자가 진흥원 감사장을 받을 정도로 다 단체분께서 열심히 해주셨는데 이게 저희가 도비가 3,400만 원이고 국비가 1억 원이었어요. 근데 올해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생애 전환이라는 이런 타이틀이 아닌 저 내용하고 같이 묶어서 한 2억 원 정도로 공모를 통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공모는 저희가 공모를 할 거고요. 일단 저희들이 2차 공모에 나가는 거는 도 출연금을 받은 3,400만 원을 갖고 하다 보니까 올해 단체당 3천만 원으로 한 개 단체만 일단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학교가 선정이 될 겁니다. 제가 열심히 공모 준비를 해서 문체부의 공모를 딴다면은 똑같은 사업일 수도 있고 지금 아직 공모 계획은 안 나왔거든요. 근데 딱 부러지게 생애만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생애 전환 관련된 그런 종류의 내용을 묶어서 통합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그거를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단체분들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선정이 되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하거나 사전에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개인정보 다 동의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문자로 추가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2차 공모 요 사이에는 생애전환은 3천만 원으로 한 개 단체만 선정이 된다는 거 좀 그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기초다리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이건 사실 저희 기초센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3천만 원씩 3개 센터에 지원될 거고요. 문화예술 공간 운영 통한 연구 교류 활동이 이게 예산이 총 2천만 원입니다. 총 2천만 원인데 그중에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500만 원씩 4군데를 이제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거점 공간 운영 사업이 저희뿐만 아니라 전 17개 광역 재단 그리고 또 진흥원 문체부에서도 상당히 앞으로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설계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도 더 수렴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500만 원씩 지원한다면 4개 단체가 될 테고 1000만 원씩 지원한다면 2개 단체가 될 테고요. 그렇게 진행될 거고 문화예술 교육사는 작년하고 거의 똑같습니다만은 예산이 국비가 200만 원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약 한 400만 원 정도는 조금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3,100만 원씩 5개 시설에다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내용은 연간 교육비고요. 기초센터 같은 경우는 기초센터 운영비, 그리고 교육사 같은 경우는 교육사 인건비 외에 교육사와 시설이 준비하는 사업비 1,20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 자격은 참조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국비 사업이 없어요. 국비 사업이 없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 엔카스로 가고 매칭 사업인 교육사만 저희들이 이나라 도움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하는 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추진 일정입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를 하고 저희들이 그 심사위원을 선정을 할 때 그냥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심사위원을 또 뽑는 선정위원들이 있어요. 또 그 선정위원을 저희들이 뽑는 게 아니라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그 순번을 통해서 뽑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전혀 심사에는 관여를 안 한다는 점만 꼭 알아봐 주시고요. 의회 사무처 직원이 선정위원을 뽑으면 선정위원 순서대로 저희들이 개별 연락을 몇 차례 통화해서 연락을 하고 연락이 안 됐을 경우에는 차기 순위 넘어가서 6명의 선정위원이 선정되면 그분들이 저희 지금 총 갖고 있는 하지만 한 900명 정도의 심사위원 풀이 있는데 한 300명 정도의 심사위원을 갖고 각 단위 사업별로 순서를 또 다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순서에 의해서 저희는 심사가 있을 때 심사위원들과 접촉을 하고 그 심사 날짜에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의 일정에 맞추진 않습니다. 저희가 주어진 그 심사 날짜에 심사위원이 오실 수 있으면 그분이 선정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차순위 또 연락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심사위원이 선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에 대한 공정성은 물론 이제 안타깝게 이제 선정이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좀 불만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들은 심사위원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점만은 꼭 알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1차 공고가 된 사이에 접수를 받고 접수받는 사이에 이제 2차 공고가 나가고 또 2차 공고 접수받는 사이에 이제 3차 공고가 이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는 저희가 이제 행정 심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양식과 또 서류가 제대로 됐는지, 또 작년에 정산을 잘 하셨는지, 정산이 안 된 단체가 있는지, 또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단체가 있는지 이런 행정심사를 저희들이 하고 행정심사를 통해서 올라간 단체가 서류심사를 합니다. 서류심사를 통해서 약 1.5배수 정도가 인터뷰 심사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몇 단체를 인터뷰할 것이냐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심사위원들이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총 우리 꿈다락 같은 경우 22개 단체를 선정을 하는데 심사위원들이 그래 딱 22단체만 올리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1.5배다 보니까 그러면 31개 단체에 올려서 그중에 20단체를 지원해 주자. 그건 다 심사위원들이 다 판단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선정이 되신 분들께는 이제 저희들이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요. 보조금은 이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지급됩니다. 아마 50% 그 정도로 지급이 되겠죠. 그리고 작년에도 사실 저희들이 여기 같이 참여하신 단체분도 계시고 처음 하는 단체분도 계시지만 역량 강화 워크숍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좋았다는 이제 평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단체 간의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기회도 이런 기회에서 할 수 있고
또 재단과의 소통, 물론 저희들이 평상시에 우리 단체분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지만 그런 좀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진행을 하고 많은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에 꼭 참석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에 저 기반구축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개별 직원들이 모니터링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사업평가 현장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외부 용역을 줘갖고 전문 단체, 전문 용역사가 추진을 하는데 보통 뭐 한 번 가갖고 사업을 평가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업 나가기 전에 우리 단체분들하고 충분히 조율을 통해서 언제 와달라 그럼 그때 가서 조용하게 이거는 뭐 감시 감독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잘 진행됐냐 최소한의 모니터링 추진하는 거니까 용역업체 연구 조사 나오는 업체하고 싸우실 일도 없고요. 사실은 그냥 그대로 평상시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 직원도 그 위에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1회 내지 2회 정도 저희들이 방문을 할 겁니다. 방문해서 그때마다 필요하신 거, 궁금하신 거, 또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메모해 놓고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사업에 지금처럼 강사비 인상한 것처럼 반영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럼과 박람회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포럼은 작년에 저희들이 1회 정도로 마무리 졌는데 올해는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2회 정도 하려고 하고요. 박람회는 우리 여기에 이번에 선정되신 모든 단체분들이 다 참석해서 우리는 이런 사업했다라고 자랑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올해 필수로 참석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이따 단위사업 보고할 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지침입니다. 그동안에 저희 강사비가 이제 한 6, 7년 묵혀 있었죠. 왜 그러냐면 이게 학교 예술 강사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 예술 강사는 아직 인상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 저희 우리 단체분들과 꾸준한 대화, 우리 워크숍 갔을 때도 계속 하신 말씀에 있어서 진흥원에서 주관하는 17개 전국 광역재단 관계자들 회의라든가 우리 또 중부권, 충남, 충북, 세종, 대전 이 4개 재단 팀장님들하고 여러 가지 회의하고 상의하고 해서 일단은 그럼 우린 지방인재개발원의 기준을 먼저 삼는 걸로 가자. 그래서 1시간은 8만 원, 그 다음부터는 4만 원, 4만 원에서 최대 3시간 하면 16만 원이 됩니다. 그동안은 12만 9천 원이었죠. 4만 3천 원씩 3시간 하다 보니까 약 3만 1천 원 정도 올랐는데 그래도 일단 올린 거에 대해서 큰 뜻을 갖고 계시고요. 또 더욱더 현실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조 강사는 이제 22,000원에서 6만 원 그리고 추가로 2시간 가면 3만 원. 그러니까 2시간만 하면 이제 9만 원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3시간 하면은 또 3만 원 하면 최대 12만 원까지. 사실 보조 강사는 꽤 많이 올랐죠. 6만 6천 원에서 12만 원. 근데 그때 우리 역량 강화 할 때도 마찬가지로 보면 왜 누구는 주강사고 누구는 보조 강사냐. 근데 보조 강사는 꼭 해야 된다고는 아닙니다. 하실 수 조건에 맞아서 하실 수 있으면 보조 강사를 사용하시고 주강사로는 뭐 몇 명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따 말씀드린 것처럼 총 예산의 인건비 같은 거는 이제 60%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내가 보조 강사를 쓰고 싶으면 보조 강사 쓰셔도 되고 주강사로만 다 포진해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획자 인건비는 작년도 마찬가지죠. 우리 회차마다 드리는 게 아니라 총 예산, 그러니까 만약에 기특 2천만 원이 선정이 되셨으면 그중에 기획자는 일괄 5%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그런 기획비를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강사 교통비 관련해서도 이게 애매한데 저희도 어찌됐든 간에 강사는 이 출발지에서의 영수증, 그러니까 톨게이트비라든가 출발지에서의 뭐 사진 최소한의 그 출발지에서 사진하고 뭐 도착지에서의 그런 관련된 거 이런 게 사실은 자유롭게 해드려도 되는데 별도의 강사비 외에 교통여비가 지급되다 보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입니다. 이거 나라의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기관이 하는 대로 좀 따라와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대신에 다가위가 그동안에
왜 한여름에 많이 더운데 수박이라도 한 통 살려면 너무 비싸갖고 이거 못 먹는다 이런 얘기가 또 현장 모니터링 할 때 나왔어요. 그래서 3,000원에서 5,000원까지 저희가 다가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대신에 이제 연간 운영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만약 여름에 좀 많이 쓰셨으면 만약 여름에는 1인당 한 7,000원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겨울에는 거기에 맞게 3,000원을 좀 쓰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총 금액만 꼭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직원들이 정산할 때 대부분 거의 다 대부분 인정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도 지침에 어긋난 것을 인정하면 결국은 저희 재단 직원들이 나중에 감사를 받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요구하고 말씀드리는 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안전사고 많이 나갔고 상당히 문제가 많죠.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사실은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안전에 대해서 너무 좀 소외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숙박형 프로그램, 캠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숙박형이죠.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소방안전 교육 이수자가 필히 동반을 해야 된다라는 점 인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ESG 경영 많이 알고 계시죠? 우리 플라스틱과 일회용 용품 최대한 좀 자제해 줄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말씀드린 요 부분입니다. 우리 문화예술 박람회 부스에는 꼭 참석을 해 주시고요. 대신에 이 참석하는 거는 재료비라든가 그 강사비도 요번에 편성된 금액 안에 다 쓸 수 있게끔 저희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참석해서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사업을 해왔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아산에서 했는데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어갖고 재료가 조기 소진돼서 한두 시간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러다 그때는 이제 저희가 이런 행사비를 선정하게끔 뭐 별도의 지침을 못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재료비가 돈 100만 원씩 나가는데 내가 왜 저기 가서 저걸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도 있으신 것 같아서 아예 사업 설계를 하실 때 미리 다 넣으시라. 그건 이따가 단위 사업할 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저희들이 이제 전력 질주라고 하는 작년에 전문 인력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안에 저희들이 요번에는 이제 온라인 교육 코스를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꼭 참석을 해 주셔서 왜 참석을 해야 되는 거는 이따가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거나 제 담당자가 사업별 설명을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단위 사업별 워크숍 하는 거는 이거는 기본입니다. 이거는 기본으로 참석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야 이제 네트워킹과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물론 사업하시는데 바쁜 거 다 알죠. 알면서도 저희들이 요구 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되게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 여기 저희가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선정된 단체분들께서는 꼭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지원 자격 나머지는 뭐 책자 보시면 알 수 있을 거고요. 단체 기관 시설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지가 충청남도면서 그 구성원이 50% 이상이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단체가 신청이 가능하고요. 공고일 3개월 이전에 등록된 단체 이 설명회를 듣고 오늘 가서 등록하신다고 해서 등록하실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또 이겁니다. 정산. 저희가 올해는 정산이 중간 정산과 마지막 최종 정산이 있습니다. 중간 정산은 아마 사업별로 7월 달부터 10월 달 사이에 중간 정산을 하셔야 되고 최종적으로 12월 10일, 12월 20일 사이에 정산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 정산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큰 아주 페널티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지는 않았고요. 내년도에는 심사에서 이 관련된 점수가 아마 포함이 될 겁니다. 5점이 포함될지, 그러니까 참석을 많이 다 했으면 5점 만점에 5점, 참석을 안 했으면 5점 만점에 1점 이렇게 받을 수도 있다는 점 꼭 양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획자와 주강사, 보조강사는 이런 분이라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 말씀드린 대로 전체 예산의 60% 이내에서 책정이 가능합니다. 아까 교육사 빼놓고는 다 모두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인 엔카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러니까 심사를 하고 나면 거의 일주일 이내에 최종 결과를 발표드리죠. 그럼 거기에 따라 갖고 나중에 일괄적으로 교부금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시 유의사항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예, 이상으로 좀 공통된 사항과 그동안 진행 추진 사항에서 좀 간단하지만 좀 길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모로 죄송한 부분도 있고 대신에 꼭 지켜주셔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 사업 설명서 단위 사업별로 꼭 잘 들으시고 거기에 맞게끔 지원하셔서 좋은 결과를 이루시고 또 우리 충남 문화예술 교육을 내가 이끌어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단위 사업별로 우리 담당관들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사업을 담당하게 된 예술교육팀 민준영 주임입니다. 네, 먼저 11페이지, 12페이지 보시고 꿈다락 같은 경우에는 큰 틀은 달라진 게 없고 13페이지 주요 변경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꿈다락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 사업명이 토요문화학교인데요. 사업명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만 이제 진흥원이나 이제 도의 방침에 따라서 이제까지 토요일에 운영하는 제약이 있었는데 그 요일 제한을 풀었기 때문에 아마 엔카스의 세세부 공모 접수 사업명은 꿈다락 문화예술학교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요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운영 가능하다는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산 같은 경우 저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모든 사업에 중간 정산이 들어갑니다. 꿈다락 사업에 같은 경우 8월 15일까지 사업 시작일로부터 7월까지 집행한 건을 집행 완료해 주셔야 됩니다. 단순히 등록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증빙까지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그 외에는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박람회나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온라인 과정 참여인데요. 박람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체 재료비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런 형태로 되었었는데 올해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체만 참석하실 경우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강사비, 재료비 등 이렇게 필요한 부분 최대 1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단체 인원뿐만 아니라 수업 들으시는 참여자들까지 단체로 오실 경우에는 그거를 한 수업의 한 회차로 인정해 드립니다. 해당 단체 인원들만 오실 경우에는 그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만 지원하는 거고 수업은 수업대로 따로 하셔야 되는 거고 수업 참가자들끼리 단체로 참여하실 경우 한 수업의 회차로 인정해 드린다는 겁니다. 네, 이상으로 꿈다락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충남문화재단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담당자 공은경입니다. 우선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밀착형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해 단체 및 기관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특성화 사업 목적 및 방향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교육 지원책 구축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사례 발굴과 지역에 생활하는 지역 주민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밀착형 문화예술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 대상은 보기와 같으며 사업 내용으로는 지역 및 대상의 특성을 살린 문화예술 교육 기반 단체 및 기관을 공모 선정하고 운영 단체에서 지역 문화 기반 시설, 공공시설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 그리고 재단 내 운영 단체 대상 연수 및 컨설팅, 모니터링 등 지원합니다. 공모 개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모 기간은 오늘부터 이제 3월 2일까지 32일간이고요. 접수 기간은 2월 16일부터 3월 2일 15일간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충남 문화예술 교육 운영 역량을 가진 단체 기관 시설입니다.
지원 규모는 충남 지역 22개 내외의 기관 단체를 선정하고 지원 방법은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을 통한 신청과 접수를 받습니다. 지원 자격은 아까 팀장님이 말씀 주셨듯 내용이 똑같아서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세부 공모 내용입니다. 지원 단체는 이제 지역 및 생활 전반을 담은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지역 사회의 문화적, 사회적, 환경적 요소와 표현 도구로서 예술을 융합하여 지역민들의 문화 향수권 및 감성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야 하며 문화 소외계층 대상에 따른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단순 관람 및 단순 지능 교육 및 일회성 행사 중심의 반복 프로그램은 지향합니다. 프로그램 운영 기준입니다. 운영 횟수는 최소 20회차로 운영해야 하며 현장 학습의 경우 전체 프로그램 운영 횟수의 20% 이내로 편성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 대체 활동으로 편성 기준 내 3반기 이전까지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및 현장 체험 학습, 캠프 등 구성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인건비, 업무 추진비, 그리고 역량 강화 활동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 우선 방향은 중요한 건 단순 기능 교육이 아닌 이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 대상이 스스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고 지역 사회와 연결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진 일정은 보기와 같고요. 위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기타 안내 사항인데요. 아까 이제 팀장님도 말씀 주셨듯이 저희 센터에서 진행하는 컨설팅, 모니터링, 연수 프로그램 등에 협조하고 참석 부탁드리고 박람회 또한 이제 의무 참가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과정, 온라인 과정 필수 참여에 대해서 제가 담당을 하고 있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문인력 양성 사업 온라인 과정을 이제 필수 참가로 한 배경은요. 이제 센터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기관의 역량 강화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센터 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참가자 모집으로 인해서 중도 포기한 단체도 있고요. 정산을 진행할 때 절반의 단체가 정산 집행에 대한 어려움 등 의견을 말씀 주셨습니다. 따라서 충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서 지역 문화 현장 활동 시 필요한 지역 문화 예술 역량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최소 2회에서 3회 정도는 교육을 들어야 된다는 점 권장드립니다. 이상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 공모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꿈다락에 이어 유아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서 꿈다락과 포함하여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꿈다락도 마찬가지고 유아도 마찬가지고 기존에는 일반 공모 외에 가족형, 기획형, 연구형 등 여러 유형이 있었는데 올해는 모든 사업 다 없어집니다. 일반 공모형만 있습니다. 네, 공고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일반 공모형만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원 요건에 단체 소재지나 대표 주소지 그리고 참여 인력이 50% 이상이 충남이어야 되는 요건이 있는데 간혹 이런 문의나 오류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세종시는 충남이 아닙니다. 네, 세종을 넣어두시고 충남에 포함된다. 아마 기존에 계속 살다 계신 분은 그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세종시는 충남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6명 중에 2명이 충남이고 1명이 세종이면은 그건 50%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네,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아 같은 경우는 유아는 기존에는 연구 기획이 있었는데 연구 기획 사업을 없애는 대신에 일반 공모로 사업비를 늘려서 4개 단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공모에도 필수적으로 이런 연구 과정이 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 거고요. 유아 같은 경우에는 연구를 하면서 자체 아무래도 사업 대상이 유아다 보니 키트 제작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키트 제작 가능하되 키트를 제공하는 거는 이거는 뭐 홍보물이나 이런 게 아니고 수업을 위한 거기 때문에 참석 유아에게만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아는 말씀드렸다시피 1, 2개월 연구가 필수이기 때문에 연구를 위한 연구개발팀을 따로 꾸려야 됩니다. 이 연구개발팀은 강사와는 다른 개념으로 문화예술 전문가와 유아 분야 전문가가 각각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대 5인까지 인원을 꾸릴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주강사는 필수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연구개발에 주강사가 참여해야 주강사가 이런 수업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고 잘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개발을 한 다음에 유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방문하게 되는데 컨소시엄을 맺고 참여하게 되는 교사들을 모아놓고 사전 설명회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사전 설명회를 가지면서 그 단체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잘 숙지하고 운영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유아 같은 경우는 방문형과 체험형이 있습니다. 방문형은 단체 강사진들이 같이 활동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방문을 하셔서 수업을 해드리는 거고, 체험형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유아 그 기관에서 문화예술 시설로 와서 체험을 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네,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이제 공모를 보시면 알게 되겠고, 정산이라든가 박람회 참여 이런 부분도 앞에 꿈다락과 동일합니다. 네,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질의응답이나 또 세세한 공고를 통해서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충남문화재단 예술교육팀 호연준 대리라고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공모 안내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치유 돌봄 기능을 가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정서적 치유와 사회적 역할의 인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경우는 전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요. 지원 규모는 한 개 시설당 최대 2천만 원으로 2개를 지원하게 되고요. 교육 지역은 천안 아산 지역으로 한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협력기관 대전가정법원에서 이쪽 축법 소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천안 아산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을 천안 아산 지역으로 한정을 했고요. 교육 장소는 천안 아산 지역 내 주말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한 안정적인 공공교육 공간으로 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구성 중에 가족 동반 참여를 위해 매주 주말 토요일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고 작성은 했는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학교 방학 참여하신 단체분들 의견을 들었는데 주말에만 운영을 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전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정되신 단체에서 일단 이 부분은 담당자랑 협의를 통해서 평일 저녁 시간도 운영 가능한 방향으로 열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선정되신 단체에서는 이 부분 좀 다시 한번 저희랑 협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구성 중 한 개 회차는 문학적 요소가 담긴 프로그램으로 다면적 경험과 정서적 교류를 할 수 있는 현장 체험 학습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여기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시로 편지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서적 교류를 증진시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예시로 안내를 드리니까요. 1회차는 이런 류의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조사항으로요. 저희 이 청소년들이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참여자들의 정면 사진이 담긴 그런 사진들은 증빙자료로 사용해 주시면 안 되시고요. 이거 외에는 다른 사업과 공통사항은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꿈다락과 유아에 이어 진로 캠프도 담당하게 된 민준영이라고 합니다.
네. 진로 캠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달라진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진로 캠프는 숙박형 사업입니다. 물론 올해는 조금 달라진 점이 있지만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올해는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두 개의 사업 트랙으로 나눠서 학교와 연계한 도내 중학교에 연계한 중등학생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 도내 후기 청소년 19세부터 24세까지, 즉 청년이라고 하죠. 도내 예술 전공 대학 또는 행정 전공 대학생들과 연계한 후기 청소년 프로그램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학교와 연계하는 중학생 대상 프로그램은 숙박이 필수입니다. 반드시 숙박을 해야 되는 사업이며, 그리고 사업 장소 같은 경우에는 선정된 지역에서 하는 게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천안 지역의 단체면 천안에서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숙박 사업 특성상 장소를 구하거나 이런 게 여의치 않은 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사실 중학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좀 더 설명드릴 거는 후기 청소년 대상 사업입니다. 후기 청소년 대상을 이렇게 저희가 고민한 이유는 사실 지역에 문화예술 전공자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진로나 취업이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년 문제 자체가 지역 문제이기도 하고 도정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예술 전공자들에게 순수 예술뿐만 아니라 저희 재단이나 문화예술 단체 같은 문화예술 기획 또는 행정 같은 진로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이런 식으로 사업을 꾸리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숙박을 하는 중학교 사업과 달리 후기 청소년들은 필수입니다. 이건 비숙박입니다. 절대 숙박하면 안 됩니다. 이유는 뭐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최소 이틀을 가정으로 할 건데, 하루는 반드시 도내 대학에서 문화예술 기획이나 행정과 관련된 특강을 진행하고, 그 다음 날은 이거는 지역에 상관없습니다. 전국 어디든 이 후기 청소년들이 보고 배울 사례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현장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틀간 진행하고 대신에 최소 3팀을 운영해야 됩니다. 후기 청소년 같은 경우에 비숙박 이틀씩 해서 3팀을 운영해야 되고요. 중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2박 3일 기준 숙박인데, 여기도 최소 조건이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진로 체험이 가능한 부스를 최소 4개를 운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소방 안전 교육을 받은 인력을 반드시 채용하셔야 됩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혹시나 사업 형태에서 숙박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소방 안전 이술 교육을 받은 인력을 채용하거나 채용은 아니더라도 동반을 하시고 수료증을 반드시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안전 문제가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숙박형 사업에 있어서만은 이런 부분을 저희는 신경 쓰기로 했고요. 각각 2개 단체 최대 2천만 원씩 지원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술교육팀 호윤준 대리입니다. 2023년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지원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지원사업은 도내 대부분 시군 농촌지역인 점을 감안할 때 신중년 세대의 문화예술 교육 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50세에서 64세까지 신중년 세대를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생애전환기를 보다 가치 있게 맞이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지원 사업의 경우는 전년과 달라지는 점은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없고요. 근데 전년에는 이제 국비 공모 사업을 포함해서 함께 공모를 했는데, 이번에는 앞서서 팀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출연금만을 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한 개 단체 3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근데 전년 대비해서 금액이 조금 늘어서 운영 회차도 조금 늘었어요. 최소 38회차 이상 운영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34페이지에 보면 사업기획
가이드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신청서 작성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공통 사항들이기 때문에 공모를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으로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구축 지원사업 공모 안내를 해드릴 담당자 김소영 주임이라고 합니다. 우선 해당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기초예술교육센터 구축 지원사업은 충남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충남 도민에게는 밀착형 예술교육을 제공하고 충남 예술교육지원센터와 기초단위 지원센터 간의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이를 위해서 기초센터의 지속성과 안전성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장 큰 특징은 공모 대상이 일반 단체가 아니라 자격 요건을 갖춘 기초단위 지역권의 문화재단과 공공문화기관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이 운영기관이 선정된 뒤에는 각 기관 안에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충청남도 문화예술 교육의 기초단위 지역별 문화예술 교육의 기반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역권의 문화재단과 공공문화기관이 지원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또 최대 3개 기관에 기관별로 3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올해 달라진 점으로 말씀을 드리려면 일단 올해로 2년 차가 된 지원 사업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각 센터에서 지원금을 가지고 자유롭게 문화예술 교육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해 보실 수 있도록 열어놓고 운영을 했다면 올해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속성과 안정성을 첫 번째 목표로 하여 각 기초단체에서 기초센터를 운영하실 때 그 기초센터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실 수 있는 방향성을 좀 잡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먼저 공모를 선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로 앞으로 각 센터가 가져가실 중장기 계획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실지를 제시를 해주셔야 하고요. 그 방향성을 어떻게 잡으셨는지를 가장 큰 그 평가 요소로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세우신 중장기 계획 방향성을 실현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필수 과제와 핵심 과제를 제시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 예정인데요.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필수 과제는 각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 필수 과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선정단체가 수행하셔야 하고요. 각 단체가 가진 기초센터의 필요성에 따라서 3개년부터 7개년까지 필요에 따라 원하시는 기간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핵심 과제인데요. 앞에 표를 자료에도 있는데요. 표를 봐주시면 가치 확산과 활성화, 강화, 그리고 인력관리 체계화, 그리고 효율성 이렇게 5가지의 핵심 과제를 지정을 했습니다. 핵심 과제 같은 경우에는 5개를 모두 수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5개의 과제 중에 각 센터가 자신들의 중장기 계획 방향성과 중장기 계획 수립 단계에 따라서 지금 필요로 하시는 것들을 3가지 골라서 필수적으로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 5개의 과제들이 모든 문화예술 분야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수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연간 일정은 우선 이 해당 사업은 2차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앞서 안내해드렸던 2차 공모 일정과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외에 단체가 선정되고 나면 각자 교부나 워크숍 이런 것들을 일반 다른 사업들과 동일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그 사업 운영이나 선정시설 관리 이런 내용들은 다른 사업들과도 거의 비슷한 부분이고 또 이후에 자료나 다양한 안내 등으로 안내해드릴 예정이니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센터 사업 관련해서 안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3차 공모 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인 문화예술 교육사 사업도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바로 이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사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비와 도비를 1대1로 매칭하여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그렇다 보니 현재 그 1차와 2차 공모로 진행을 했을 경우에 일정을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을지가 좀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확정되는 대로 추가 공모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진행되는 대로 바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해당 사업 같은 경우에는 먼저 도내에 있는 문화예술 기반 시설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발하고 해당 기관들이 충청남도의 문화예술 교육사를 정해진 기간 안에 채용을 하여서 그들이 실무적인 경험을 쌓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화 기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청년 문화예술 교육사를 채용하는 비용을 지원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청년 문화예술 교육사가 해당 기관과 지역에 밀착한 어떤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기획하고 실제로 운영함으로써 해당 프로그램들을 도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다는 그런 지원 내용을 받으시게 될 거고요. 또 문화예술 교육사는 이 사업을 통해서 실제 기관에 채용되어서 한 명의 문화예술 기획자로서 실무를 쌓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일정은 아까 말씀드렸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충남문화재단에서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협력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에 참여하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는 역량 강화 사업이나 워크숍 외에도 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커뮤니케이션 행사나 워크숍 등에 참여하시게 되실 거고요. 또 그 과정에서 채용하신 예술 교육사들에게 포트폴리오 작성이나 이런 등의 지원이 또 진흥원에서 제공될 예정이라고 안내받은 상황입니다. 공모 같은 경우에는 5개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고요. 한 개 시설당 최대 3,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문화예술 교육사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0개월까지 채용을 반드시 하셔야 하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진흥원의 사업 지원이나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는 역량 강화 워크숍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원 관련해서 특별한 세부 사항을 안내드리자면 우선 저희가 문화예술 교육사 의무 배치 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요 위에 있는 표에 적혀 있는 국공립 시설들이 해당을 하는데요. 이런 시설들이 우선 선정 기준이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해당 시설만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문화예술 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 기반 시설이라면 자유롭게 많이 신청해 주셔서 다양한 지역의 많은 문화예술 교육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은 3차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과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문화예술 시설이 있으시다면 그 시설에 문화예술 교육사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추진 일정은 이런 공고를 하고 접수 후에 심의위원회 똑같이 진행이 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상 교부 일정 때문에 약간 미뤄져서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신청 방법은 앞서 안내드린 공통사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문화예술 교육사를 어떤 기준으로 우선해서 채용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업무를 담당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해당 표에다가 넣어두었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유의하셔야 하는 사항은 문화예술 교육사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자이고 운영자이고 관리자의 역할로서 채용된다는 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선정되신 후에는 예술교육진흥원과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행사들이나 워크숍, 모니터링 등에 참석을 꼭 해주셔야 하고요. 사업이 모두 끝난 후에 프로그램을 각자 개발한 결과물을 필수적으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청탁금지법이나 아동청소년보호법 등의 법을 위반하지 않은 교육사와 시설이 지원하시고 채용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술교육사 사업은 안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예술 교육 거점 공간 운영 지원 사업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저희가 이제 사업의 방향이나 이제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서 이전 사업과 많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부 사항은 나중에 3월 내지 4월에 충남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